안녕하세요.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길의 물상법 진행을 맡은 함현민입니다. 오늘도 물상론의 해석 방법에 대해 계속 알아보실 텐데요. 물상법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김용길 선생님을 모시고 시부모나 친정부모와도 한 집에서 살지 않는 것이 좋은 명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부모나 친정부모와도 한 집에서 살지 않는 것이 좋은 명조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조를 보시면 계묘, 을축, 을의, 정해. 저번 주 사주에는 똑같이 을목일간인데, 저번 주 사주에 을목일간인데 각갑이 양쪽에 있는 이제 명조였고, 이번 주에는 을목 비견이 옆에 있네요. 자, 이것이 이제 요 사주의 제목하고 관계가 있죠. 자, 을목은 꽃나무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 꽃나무는 꽃을 피워 집안을 아름답게 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예.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땅이 있어야 된다. 적당한 물과 햇빛이 필요하다. 정원의 꽃나무는 전지가위로 다듬어 줄 경우에 아름다워진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꽃나무는 이런 것이 있을 때 효용 가치를 발휘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사주를 보실 것 같으면, 이 명조를 보실 것 같으면, 을목은 을목을 만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을목끼리 을을이 얽힌다. 이렇게 설명드린 적 있죠. 예. 자, 그러면 을목이 이 여자분이 같이 을목이면은 뭐다? 모친이다. 그럼 을을이 얽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묘가 이거는 뭐야? 국가자리 또는 뭐라고 그랬지 제가? 고향자리. 그렇죠? 여기에 내 뿌리가 있어요. 여기에 계수라는 인성이 있어요. 이 부모 자리에 인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보이면 요것이 을목의 뿌리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인성이 된다. 그러면 이거와 관계가 있으면 을을인 더 잘 얽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제목을 붙인 거고요. 자, 그러면은 지지가 보면은 정이 있으면 사가 붙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사해충이잖아요. 그 인신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해수가 두 개니까 인신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천간에 을목이 두 개예요. 을에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신사의 작용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사주는 보세요. 요 축이라는 재물은 축 재물이죠. 요 비견 을목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는 해묘미를 할 때 미토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내 재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국적이 두 개, 전공 두 개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해외가 살잖아요. 해외 가잖아요. 그럼 재물이 더 없어요. 왜냐하면 해묘미에 미토를 못 가져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비견이면서 인성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모친이 되면서 같은 을을이 얽힌다. 그래서 시부모나 친정부모와도 한 집에 살지 않는 것이 좋은 명조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요. 이런 사주들의 특징이 있어요. 을목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을목은 꽃이라고 그랬어요. 꽃. 그렇죠? 꽃은 아름답게 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을목일간들이 가장 잘하는 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우스갯말로 을목일간들은 나 예뻐? 이런 자랑을 잘해요. 그래서 을목은 꽃을 필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옆에 비견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견하고 항상 뭐든지 견줘봐야 견줘보잖아요. 견줘보죠? 비교를 하죠.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바깥 한번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이 쌍을목, 이걸 쌍을목이라고 그래요. 을목이 두 개에서. 이런 사주들은 바깥 한번 나가려면 옷을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막 몸치장을 하고 막 그런데 보통 뭐 2-3시간 걸려요. 왜냐하면 내가 비견보다 예뻐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주들의 특징이에요. 자, 이걸 머릿속에 이제 다 넣고 이 사주가 52세까지는 무슨 말이냐면 경호대원까지는 이 사주는 보면은 관이 없잖아요. 지금 무관이죠. 무관이라는 것은 관이 없다. 그렇다고 결혼 못하는 게 아니다. 다만 관이 없다는 얘기는 가지고 싶다. 또는 관에 대한 어떠한 일정한 어려움을 가지고 산다. 관이 없으니까 원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52세까지는 부부지간에 적당히 떨어져 살거나 주말 부부 형태로 살아가는 게 좋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예. 본인은 해외에 살지 않는 게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특히 부부가 같이 해외에 살잖아요. 그럼 해외로 하기 어려워요. 자,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배우자가 없다. 무슨 말이냐? 무관이다. 그렇죠. 을은 예. 경을 끌어오잖아요. 경을. 그렇죠? 예. 그러면 경은 금이잖아요. 금은 토생금을 받아야 관을 유지하죠. 토생금을 받아야 예, 예. 관을 유지하는데 이 축토는 말이에요. 사가 달라붙어 가지고 인사이로 깨트리는 거에서 토를 잘 못 써먹어요. 예. 그러면 해묘미에 미토를 쓴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예. 이게 재물이고 그 토생금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떠나면 안 돼요. 그 이걸 떠나잖아요. 그러면은 부부지간에 해로하기 어려워요. 차라리 이 사람이 예. 외국에서 외국적을 지니고 예.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은 또 달라져요. 이건 지금 내국인하고 결혼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예. 예. 자, 시부모나 친정 부모와도 한 집에 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제목에. 예. 또한 배우자와 적당히 떨어져 살면서 예. 홀로 살아갈 경우 일생이 편안한 거예요. 자, 을들이 얽히고 있고 예. 수생목을 받으면 더 얽히죠. 예. 왜냐하면 을목이 을들이 얽히는데 예. 수생목을 받아서 을이 커지잖아요. 예. 그럼 더 잘 얽혀요. 예. 예. 그래서 을들이 얽히고 있고 수생목을 받으면 더 얽힌다. 근데 계수가 부모 짤에 있죠? 계수가 예. 예, 부모 짤에 있고 또 본인한테 인성이죠. 예. 네, 그래서 인성이에서 더 얽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이것이 경호대운이 되면 43세 경호대운이 되면 을경합을 할 수 있는 경금이 왔어요. 관이. 예. 그렇죠? 예. 관이 오면은 비견이 통제가 돼요.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신미대운에는 아까 말한 요 미토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신미대운에 그 미토가 왔어요. 예. 그래서 경호대운부터 재물을 모으기 시작하여 신미대운에 53세 이후에 더 크게 재물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예. 자, 이런 거를 보고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본인이 태어난 곳 부근의 땅, 예. 본인이 태어난 곳 부근의 땅과 인연 맺을 경우 재물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축토도 원래는 사화가 붙으면은 재물이 잘 안 된다고 그랬지만 토는 토잖아요. 그다음에 해묘미에서 여기서 미토가 오죠. 그래서 본인이 태어난 곳 부근에 땅과 인연을 맺으면 더 크게 재물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예. 인연 맺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 그게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무슨 말씀이냐면 예. 건축물은 목이잖아요. 갑아니면 을이에요. 예. 갑목이 오면 을들이 서로 탈라고 싸우고 을이 오잖아요. 예. 그럼 을들이 얽힌 데다 을이 더 얽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큰 건물 작은 건물 할 것 없이 별 인연이 없어요. 그래서 이 건축물과는 인연을 맺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바깥에 나가잖아요. 예. 이것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 잘 집안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 을경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남편하고. 예. 그러면 을들이 안 얽혀요. 예. 밖에 나가잖아요. 그럼 더 얽혀요. 음. 그래서 이 사주는 가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편안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대운을 한번 볼까요? 대운을 보시면 지금이 42살 기사대운이네요. 기사대운. 예. 기사대운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여기서 정이 있으니까 사화가 와가지고 사해충 해가지고 배우자국을 깨트린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적당히 떨어져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온 거예요. 그때가 천간이로 예. 그때가 왔어요. 그래서 일때는 부부간에 적당히 떨어져 살 경우 편안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자, 경호대운에는 이때도 부부지간에 그 떨어져 살 경우에 편안해요. 뭐냐면 원래 무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을 끌어와요. 어디서 끌어와냐면 비견에서 끌어와요. 원래 이렇게 예. 여기서 그것이 온 거예요. 음. 대운에서 예. 관이 온 거예요. 네. 예. 그러면 비견에서 끌어오는 관이 왔을 때 가장 위험해요. 음. 무관사주가 예. 결혼 살고 있는데 관이 진짜로 왔잖아요. 예. 더구나 비견에서 끌어온 관이 왔단 말이에요. 예.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해요. 왜냐하면 을들이 서로 합을 하려고 그러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을들이 이 경금을 서로 합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남편하고 헤어지거나 또는 남편이 사라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면 비견을 통해서 원래 무관이었을 때 오는 관인데 운에서 직접 왔다. 예. 근데 그것이 경오잖아요. 화를 깔고 왔잖아요. 예. 녹는 관이잖아요. 약하게 온 거예요. 강하게 온 게 아니라 약하게 왔죠. 예. 그러면 을들이 경금을 사이에 놓고 서로 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잘못하면 이게 찢어져요. 찢어진다.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이혼하거나 경금이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인신사의 작용을 갖추면서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부부간에 적당히 떨어져 살아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간목은 아까 건축물도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간목, 을목인데 간목은 을이 서로 탈라고 그래서 안 좋고 을목은 을을이 얽혀서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더 와가지고. 그래서 이럴 때는 부동산적 건축물과는 인연 맺지 말아라. 땅에 재물이 있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더구나 땅은 또 땅도 땅인데 어떤 땅? 본인이 태어난 곳 부근의 땅.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냥 얼버무려서 무슨 뭐 그냥 뭐 땅, 그다음에 건축물 이럴 게 아니라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또 되면은 뭐가 더욱더 대물이 되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신미대운도 보세요. 신금이라는 관이 왔죠. 신금이란 관이. 근데 이 관은 미토의 토생금을 받는 관이에요. 아까 경호대운은 약한 관이에요. 근데 신미대운의 천간의 신금관은 미토의 생을 받아요. 그죠? 그다음에 아까 경금은 양쪽으로 을경합으로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찢어지지도 않는 관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해묘미의 미토가 재물이라는데 그 미토가 진짜로 왔죠. 해묘미의 미토가. 그렇죠? 그래서 이 사주는 딱 요 시기에 돈을 버는데 요 시기에 돈을 제법 버는데 그 돈도 그냥 돈이 아니라 부모에 의한 땅 때문에 재물이 되는 시기예요. 부모에 의한 땅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모한테 물려받은 땅이 있으면 이럴 때 큰 돈이 돼요. 네. 자, 임신대운은 해를 넘나들며 살아가게 된다. 그 지지로 신금이 왔어요. 신금이 왔죠? 신금이 왔으면 사가 있고 해가 있고 신이 왔어요. 그러면 인신사회를 하고, 그렇죠? 임수인성은 임수인성인데 이 자식 자리 정화하고 정의합으로 합을 해버려요. 그렇죠? 이럴 때는 자식 때문에 해외를 넘나드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뭐 자식이 해외 뭐 가서 한다든가 해외에서 뭐 직장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래서 자식 때문에 해외를 넘나드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임수인성과 합을 하는 정화가 정인목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정해나 원국의 이 을에나 원국의 을에나 보면은 인성을 공유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해수가 을목의 수생목 인성이죠. 시의 해수는 해묘미하니까 목생활의 인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식 때문에 해를 넘나든다고 설명드린 거예요. 그냥 자식 자리하고 무조건 합을 해서 자식 때문에 넘나드는 게 아니라 속에는 이러한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나 부모하고 같이 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연월에서 부모나 나이가 많은 사람, 을이나 부모 핏줄과 같이 살면 여기서 수생목을 받아서 크면 클수록 을일이 얽힌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3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왜 그럼 이게 나쁘냐? 이러면은 얽힐 뿐더러 지지에 인신사회를 해가지고 배우자하고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3년을 넘기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대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남편은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비견에 의해서 경금을 원래 무관이니까 경금을 끌어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끌어다가 배우자를 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을경합이잖아요. 요것이 보면 이 경금은 비견만 합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비견하고 나하고 같이 합을 하는 거잖아요. 을경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할 때 제복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 사주가 군인 경찰하고 인연 맺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군인하고 이제 인연을 맺잖아요. 그럼 군인은 이제 남편은 이제 뭐 전방에 나가 있거나 또 아니면 저 근무지가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떨어져 사는 사주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제복 입은 사람하고 인연을 맺고 또 제복 입은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군인이나 경찰하고 인연을 잘 맺어요. 그다음에 또 어디를 보실까 하면 기왕 이제 부부 인연 나왔으니까 부부의 인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47, 48세, 47, 48세는 경인 신묘년인데 경인 신묘 신묘년이에요. 자, 부인연을 소중히며 살아가는 게 좋아요. 자, 경호대운에
경호대원에 예. 아까 경호대원 제가 누차 설명드렸죠? 경금이랑 관이 왔는데 원래 을목 비견이 끌어오는 경금이랑 관이 왔는데 예. 잘못하면 경금이랑 관이 양쪽으로 을경을경으로 찢어지거나 아니면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호대운의 경호대운의 경인 신묘년에 예. 무관사주가 이렇게 대운에서도 관이 왔고 예. 세운에서도 관이 왔죠. 이렇게. 예. 그렇죠? 예. 이렇게 강하게 왔잖아요. 예. 이럴 때 위기의 부부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적당히 떨어져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것도 또한 남편도 군인이나 경찰 계통에 그런 사람하고 인연 맺을 확률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적당히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무관사주가 예.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대운에서 이렇게 관운이 왔고 예. 세운에서도 관운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요때가 위기의 부부예요. 이럴 때는 부부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적당히 떨어져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51세, 52세를 보면 갑오, 예. 을미예요. 자, 이번엔 비견운이죠. 이렇게 갑오, 을미니까. 예. 그러면 경호대운에 갑오, 을미년이에요. 그러면 경호대운이라는 것은 무관사주가 대운에서 관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세운에서 뭐가 왔어요? 비견이 왔죠. 예. 예. 이럴 때 또 관을 놓고 비견은 관을 놓고 다툰다고 그랬잖아요. 예. 원국에 있는 그 을목과 다투는 것도 힘이 든데 세운에서 갑을목이 또 와가지고 이렇게 다투잖아요. 이럴 때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때도 역시 굉장히 위기의 부부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적당히 떨어져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경호대운이 굉장히 힘든 운이다. 이거는 뭐 1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운에는.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재물을 모으는데 재물은 땅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 태어난 거 부근에 땅이 있다고 그랬죠. 예. 건축물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건축물은 서로 을들이 간목을 타려고 그러거나 또는 을이 같은 을목끼리 얽힌다고 그랬어요. 예. 예. 그다음에 특히 경호대운에 인호수를 하면 예. 경호대운에 인호수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경호대운에요. 예. 위기의 부부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예. 조심하라고. 예. 그거는 그거고 재물을 논할 때 오화가 예. 인호수를 한다고 쳐보세요. 인호수를. 그러면 인호수의 천간은 이 계수에서 무토를 끌어갖고 와요. 예. 여기 인성 부모 자리에서. 예. 그러면 인호수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화생토를 받아서 얘가 강하게 잘 와요. 무슨 말씀 이해하셨죠? 예. 그냥 오는 거는 일회용인데 인호수를 하게 되면 강하게 잘 와요. 예. 그래서 요때 경호대운에 자기가 태어난 거 부운의 땅과 인연맺을 경우에도 크게 재물을 모을 수 있어요. 예. 요때도. 예. 이런 거 보기가 조금 좀 쉽지가 않죠. 예, 좀 쉽지가 않아요. 자, 52세라는 거는 요 경호대운을 말해요. 제가 땅으로 돈이 온다 금방 말씀드렸어요. 까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재물을 투자한 사업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제 하지 않잖아요. 하지 않으면 53세부터 신미대운부터 저절로 재물이 높아져요. 진무대운에는 천간이로 관이 왔고 지지로 밑도 제가 오잖아요. 예. 이때부터 재물이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재물이 살다 보면 편할 때가 있고 재물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 또 재물이 이제 크게 쌓일 때는 더 열심히 하면 되고 예. 그렇죠? 아닐 때는 좀 피해가면 돼요. 자, 단 가정이 흩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재물의 고통을 받아 이 사주는. 왜냐면 해면미를 못 하잖아요. 그럼 얘가 흩어지면 그래서 재물의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무슨 경우라도 인연을 소중히면 사는 게 좋다. 왜냐? 무력한 관이어도 예. 비견이 있으면 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예. 네, 그래서 무력한 관이어도 있는 것이 예. 을을이 얽히는 것을 조금만 더 이제 방지해 줄 수 있고 예. 배우자궁 해수가 있어야 뭐가 따라온다? 미토, 재가 따라온다. 그래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게 2005년이면 을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 을이라는 비견이 왔잖아요. 예. 그렇죠? 기사대운에 천간이로 기토라는 재가 떴는데 예. 제가 떴어요. 예. 그럼 비견과 다투고 그렇죠? 이 인신사이하는 사화가 왔잖아요. 지지가 요동치는데 세운에서 을목 비견이 왔잖아요. 이럴 때는 꼭 같은 여자와 경제적인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하면 안 돼요. 이럴 때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2006년은 병술년인데 2006년은 병술년인데 천간이로 병화가 왔죠.
예. 그러면 저기 시에 정화가 있어요? 그러면 병정 갈등을 해요. 예. 병정 갈등이라는 것은 이건지 저건지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지로는 요 술토가 온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술토가 온다는 얘기는 뭐가 잘 내려온다? 인목이 잘 내려온다. 그럼 인사를 해요. 천간이로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지지로는 안정이 안 될 때, 이럴 때 주식과 인연 맺으면 큰 낭패를 봐요. 근데 주식과 인연 맺으려고 그래요, 이럴 때. 그래서 주식과 인연 맺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식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할 때가 있고 조심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정해년에, 그러면 2007년 정해년에는 부동산 중 건축물과 인연 맺지 않는 게 좋아요. 해수가 여기 하나가 있죠. 지지에 여기 두 개가 있죠. 그럼 해수가 세 개가 된 거예요. 해가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해야 돼 가지고 해묘미 목을 하려고 그래요. 해묘미 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해묘미 목을 만들면 내 뿌리만 된 게 아니라 비견의 뿌리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비견들도 강해져요. 그러면 나만 강해진 게 아니고 비견도 강해진다는 얘기는 을을이 더 강하게 얽힌다. 그래서 이럴 때는 건축물과는 인연 맺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건축물엔 재물이 없고 땅에는 재물이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2008년, 2009년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은 무자년이고요. 무자년. 2008년은 기축년이에요. 기축년. 자, 이럴 때는 땅과 인연 맺을수록 좋고 넓은 땅일수록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비견이 지금 있잖아요. 그럼 땅이 넓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다 같이 함께 심어진 형국이 되니까 땅이 넓을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무자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 무토가 일로 오면 무자년이에요. 무게 화를 하죠. 이렇게. 그렇죠? 무게 화. 그러면 재물로 꽃을 피는데 누가 피냐면 일간이 피요. 내가 피요. 내가 땅으로서 돈으로서 재물로서 꽃을 피는 형국이에요.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기축년에는 위아래로 천간과 지지로 재물이 강하게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축이 또 있죠, 여기에. 여기 축이 또 왔죠, 축이. 그러면 여기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미토가 잘 와요. 그래서 이 무자 기축년에는 무자년에는 땅으로 꽃을 피는 형국이고 기축년에는 우아래로 강해 와가지고 미토라는 재물이 따라와요. 그래서 2008, 2009년에는 땅과 인연 맺는 게 좋다. 넓은 땅과 인연 맺을수록 재물은 더욱 높게 쌓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이 사주가 금과 토와 화가 약하죠. 그래서 자궁과 위장계통 질환에 유의해야 돼요. 이 사주도 술은 적당히 마셔도 되지만 담배는 피우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돼지고기는 별로예요. 돼지고기는 여기서 제가 해수라고 설명을 할게요. 이 해수는 내 뿌리도 되고 내 인성도 돼, 해묘미로. 그러나 비견의 뿌리도 인성도 되죠. 근데 이 해수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해수가 세 개가 이렇게 쌓이고 그러면 사해충을 해가지고 지지가 깨진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먹을 경우에는 건강에도 별로지만 재물을 모으는데도 방해가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 시간관계상 건강에 대해서를 하나만 좀 논해볼까요? 건강에 대해서 요거 중요한 것 같으니까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51, 52세가 갑오을미예요. 갑오년, 을미년.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비견이 떴어요. 천간이로. 그렇죠? 그럼 경호대운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 이 경호대운에 두 개의 을목이, 그렇죠? 서로 을경합을 하려고 그러고 경금이 찢은 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오을미가 왔어요. 그러니까 원국에 지금 보세요. 해묘미목, 을목이니까 이 을목이 작은 것 같아도 울창하죠. 그런데 운에서 갑오을미가 또 왔어요. 그럼 목이 더 왔죠. 그러면 나무가 너무 울창하게 숲이 우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갑오년에 갑이 왔을 때 을이 갑을 타는 게 아니라 을이 갑을 타는 게 아니라 못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숲이 더 울창해지는 거예요. 울창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경이니까 경배뿌리 신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기 사가 있으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는 울창해지고, 나무가 울창하다는 얘기는 햇빛이 잘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그렇죠. 지질은 인사해서 요동을 치는 거야. 내 뿌리를 자르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햇빛이 제대로 못 비추고 어둡고 침침하고 습기가 차는 거예요. 이럴 때. 예. 이럴 때 이제 이것이 뭐냐면 이게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때 갑오을민년이 경호대원의 갑오을민년이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무가 우거져서 원국에 가뜩이나 나무가 많은데 예. 모기 또 왔어요. 세운에서.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무가 우거지니까 이 햇빛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 숲이 막 우거져가지고 햇빛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습하고 음침하고 그러면서 지지는 인사를 깨지는 거죠. 이것이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의 병이나 예.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을 때예요. 각별히 유의해야 돼요. 이럴 때는 본인 스스로가 예. 그런 걸 떨쳐버리고 예. 밝고 명랑하고 그렇게 살라고 애를 써야 돼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거 올 때가 예. 경호대원의 갑오을민년이에요. 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항상 본인이 스스로가 스스로 진정하고 예. 밝고 명랑하게 살라고 애를 쓰고 예. 그다음에 항상 웃고 노래 부르며 살아가는 게 좋아요. 예. 자, 을목일주는 꽃을 폈을 때가 가장 아름다워요. 아름답다는 얘기는 행복할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밝고 명랑하게 살아갈수록 을목이 꽃을 예쁘게 피우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마음을 진작하고 예. 밝고 명랑하고 항상 노래 부르면서 웃고 환한 얼굴로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도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자신의 사주를 보면서 나는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야 좋은 건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